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전편에서 보수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데 보수를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진보, 중도지향적인 보수를 갈라치게 하며 25%의 나이든 늙은이들만 갖고 용맹스럽게 전국을 갈라치게 하는 윤석열은 정권 심판론으로 내년 총선에 참패할 것이다.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윤석열이가 안철수한테 매달리면서 단일화해달라 했음에도 3.8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경원을 받고 안철수를 밟은 거 종북 좌파로 매김하면서 윤석열은 보수를 갈라치게 하고 굴러온 떡을 놓쳐서 윤석열은 전국 운영에 동력을 잃고 내년 총선은 참패할 것이다 하고 올렸죠. 그리고 국힘의 현재 상태는 오물에 빠진 새양지 같은 꼴이다 하고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 같이 이 내용을 좀 붙이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찍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2부를 찍는데요. 지금 얼치기 평론가들과 여론조사 기관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국힘 떨거지들은 우물에 빠진 새양지들은 찍찍거리면서 그래도 자기가 이길 것이라는 수도권은 위기가 아니고 윤석열이가 다 외교 국방 빨갱이 머리로 해결해주고 카르텔 머리로 해결해줄 것이라는 정신승리도 못 돼요. 착각에 빠져 있다. 지금 여론조사가 믿을 건 못 되지만은 고고TV가 항상 여론조사를 올리죠. 이 영상에서도 오늘 발표한 로컨 여론조사를 올리겠지만은 여론조사도 추세를 보고 있어요. 고고TV는 추세를 보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본다. 고고TV는 항상 경험에 의한 직관 방송을 본다. 직관을 본다. 직관으로 방송한다 그러는데 그 전 영상에서 보수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권 집권 과정에서 보수의 힘이 더해지지 않았으면 안 된다. 안 됐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보수를 다 갈라쳐버리고 반 이상의 보수를 비판적 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거를 옹이하는 국힘은 몰락할 것이며 아주 뿌리째 앞으로 흔들 거예요. 보수를. 지금 그 수도권 위기론을 자꾸 말하는데 100% 위기가 아니고 몰락하는 과정이에요. 몰락이 됩니다.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선거라는 것은 조직, 바람, 인물, 조직, 바람, 인물, 자금 이런 거를 말을 하죠. 수도권에서 국힘은 조직은 없고 굉장히 망가져 있고 바람은 앞으로 윤석열을 치고 정권을 심판하자는 바람이 불을 것이며 인물은 없어요. 인물은. 그 다음에 구도를 따지죠. 조직, 바람, 인물, 구도. 구도에서 지금 구도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구도적으로 완벽하게 국힘과 윤 정권이 패하는 구도예요. 근데 지금 이 국힘 애들, 이 새양지 꼴이 된 이 국힘 애들이, 그것도 오물에 빠진 새양지 꼴이 된 국힘 애들이 조직은 수도권에 조직이 없는 것도 지들이 알아요. 인물은 안 들어올 것입니다. 총선 인물 영업 과정에서 국힘을 따르는 인물은 안 들어올 것입니다. 희하고 기괴한 애들만 들어올 거예요. 더 악성 인물만 들어올 것이고 조직이 없다는 것도 지들이 알아요. 바람은 윤석열 바람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거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고 그 다음에 구도적으로만 얘네들이 지금 보고 있다. 대충 구도적이라는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또 향후 남은 선거 7개월 동안 문재인을 치기 때문에 문재인을 끌고 나와서 이재명 대타로 올리겠다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는 거예요.
구도적으로 윤석열이 1년 반 동안 실력이 다 나왔어요. 응? 따라서 안 되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수도권에서 그 서울에서 어느 정도 성산이 있다 그러고 경기도도 뭐 어느 정도 좀 열세지만 이길 뭐 큰 문제가 없고 서울 경기를 토탈리 하면 자기들이 과반 이상을 서울 경기 121석에서 60석 이상을 가져올 거라 그러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응? 고고TV가 지금 4년 2개월 동안 방송하면서 그냥 기준이 딱딱 서요. 고고TV는 지금. 얼치기 평론가들이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있고 돈 따먹게 하고 있는데 수도권을 보면은 얘네들이 믿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이가 됐고 지방선거 신선구도를 앞선구도를 좀 몰고 간다 그러는데 그거 되지도 않아요. 응? 오세훈마저 날아갈 거예요. 이번에 보시면은 오세훈은 서울에서 어느 정도 이겨서 자기가 차기 대권에 발판을 마련하려고 그럴 것이나 오세훈이 날아가는 구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도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고 또 얼치기 평론가들 뭐 진행자들 그 뭐 국회의원 전직국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중도층을 확장해야 되는데 중도층을 다 비판 세력으로 돌려놓고 뭘 가지고 이기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그 국힘애들은 중도 정책 2030 정책을 내서 윤석열을 응원하고 담대한 국정개혁으로 이긴다. 그게 바람이다 그러는데 그거 택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끝났어요. 응? 그래 수도권이 위기로 오느냐 수도권의 안정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 이재명 민주당의 심판론이냐 그런 걸 하든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보는 이 정치 구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서울에서 한 20석 얻는다고 칩시다. 서울이 49석이니까 한 20석 얻는다고 칩시다. 그만큼 지금 현재 8석 갖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12석 내지 15석을 서울에서 얻으면 부울경에서 그만큼 달아나요. 이것들은 지금 부울경은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총선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 국정을 장악하고 개혁적인 추진 동력이 확보될 때 그래도 뭐라도 할 때 바람이 부는 거고 대통령의 인지도에 따르고 능력에 따라서 각 지역 252개 각 254개인가요?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 집권 세력의 집권 세력을 등에 업고 그 힘으로 각 지역의 인물이 좀 부족한 애들도 당선 가능성으로 올라가고 같이 바람을 타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지역적으로 들어가면은 윤석열에 대한 정권 심판론, 정권 평가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바람에 쓰러지듯 민심에 의해서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과 수도권도 그런 현상이 부를 거예요. 제가 보면은. 그러면은 TK 뭐 25석인가 그거 다 먹는다고 치고 충청도 몇 개 먹고 강원도 한 2-3개 먹는다고 치고 그 필성구도는 수도권인데 수도권이 망가진다고 치고 그죠? 그러면 부울경을 잡아야 돼요. 45석인가 35석이죠. 그거 못 잡아요. 그냥 거기서 반 이상이 날아간다고 저는 봐요. 봐요. 김종인 어르신 같이. 그런데 참 김종인 어르신도 그 말투가 참 독특하죠. 그게 뭐냐 하면은 뭐 그걸 말하자 하면은 난 이렇게 봐요. 저렇게 봐요. 답답하실 거예요. 여담을 하나 하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재섭이라는 그 도봉의 뭐 당협위원장이 있죠. 평론하러 나오고 이준석 계였다고 요새 살짝 그 발을 빼내는 걔가 결혼을 했다 그러네요. 그 펜코라 들어가 보면은 그게 정권 정치 카르텔이에요. 일개 당협위원장 30대 중반애가 결혼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부터 당 4역까지 대형 화환을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 화환 이만큼 더 컸어. 그리고 김종인 씨가 주례를 서고 그 얼치기 평론가들 법조계 애들 다 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와서 축가도 부르고 축사도 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게 그게 정치 카르텔이에요. 그거 자랑할 거 못 됩니다.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정치꾼들이 여야를 말하고 지들이 다 그냥 카르텔을 형성해서 부조를 하는 관계죠. 그런 거 없어야 돼요. 과거에 고고TV가 한참 활동할 때 보면은 내가 가보면은 질릴 정도야. 국회의원 놈들과 결혼 뭐 상가 가보면은 질릴 정도로 정치 카르텔이 너무 심해요. 깰 거는 정치 카르텔이요. 깰 거는 이권 카르텔, 법조 카르텔이에요. 일개 30 몇 세 먹은 약관이 결혼식을 하는데 오만 놈들이 다 하고 대통령부터 축하를 하고 이거 나라 망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아닌 거. 국회의원이면 어느 정도겠어요? 국회의원이 만약 그렇다면 일개 당협위원장이고 낙선이 확정된 그런 애한테 저렇게 그냥 온 정치권이 축하를 하고 돈을 보내주는 거 아마 3, 4억은 땡길 거예요. 걔가 부조금을 받았으면 더 땡길지도 몰라. 한심한. 예를 들어서 고고TV 같은 경우에 상을 당하면은 아무한테도 안 알렸어요. 이때까지. 응?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상을. 아주 친한 친구들 몇 명만 불러고 가족 친척들만 불렀지 안 알려줘는. 그게 다 부담으로 나오니까 너무 깨끗하게 살았어.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고고TV.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 국힘 쪽으로 놓으면은 내가 김재습을 예를 들어준 것이 이쪽에 보수 우파라는 애들 얘네들은 보수를 막 우파라 그러죠. 그것도 자랑스러운 자유우파. 이 우파라는 애들이 지금 정신없이 상황 판단도 못하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다는 거예요. 전혀 재기 불가능하게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국힘이. 민주당 놈들은 저거 깨면 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이쪽은 안 깨요.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 쫓겨나고 민주당이 혁신되지도 않지만 혁신의 깃발을 올리면은 국힘도 같이 가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그냥 김기현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김기현으로 가더라도 김기현을 쫓아내고 비대위를 가더라도 누가 해? 비대위를 가게 될 경우에 두 명이 있어요. 유승민을 비대위원장을 하든가 안철수를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로 하면 돼요. 절대 안 하겠죠. 윤석열이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래도 하나의 그 기회는 남아있어. 이재명 쫓아내거나 다행히 근데 구속 안 시킬 거예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하고 국힘이 이재명이 끝까지 가더라도 이길 수 없는 구도적인 문제를 지금 들어가 있어요. 국힘이 워낙 망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김재승이라는 거는 허접자는 일개 당협위원장이라는 놈이 국회의원 낙선이 예상되는 놈이 윤석열부터 온 놈이 가가지고 국힘 지도부가 축하하고 돈 보내주는 거 그 자체 그거로 망가졌어요. 과거의 보수들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가 일개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도 안 한 애를 갖다가 대통령부터 축하를 하고 돈을 보내주고 그럽니까?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수도권 위기로는 100% 맞고, 오늘 그 윤석열 지지율이 노컷뉴스에서 발표를 하는데 내일 뭐 갤럽도 한번 보겠지만은 지금 이 노컷뉴스가 RN서치라고 RN서치에 그 발주를 해서 계속 매주 일요일날 발표를 해요. 그 RN서치 그 대표랑 김미연이라는 아주 희한한 여자인데 걔가 친윤이에요. 걔는 윤석열 꼬봉으로 그냥 어떻게든지 윤석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애예요. RN서치라는 데가 아닐 수도 몰라. 근데 내가 보는 그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그래. 제일 높아. 마이너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지지율이 항상 작년에 그 윤석열이가 나토 가서 김건희 핵하고 패션쇼하고 페넌트 쇼를 할 적에 그때 국힘 윤석열 지지율을 갤럽에서 21%까지 빼버리죠. 근데 RN서치는 30% 중반대 나온 걸로 알고 있어. 내가 30% 전후로.
근데 근래 RN스치하고 이 노컷뉴스 일요일 조사하는 걸 일요일날 발표하는 거 보면은 40% 전후예요. 40% 전후 윤석열 지지율이 갤럽과 MBS는 30 이상 %까지 빼도 노컷뉴스는 항상 40% 전후야. 근데 오늘 발표한 거 보면은 이게 18일까지 16일에서 18일까지 조사했다 그러는데 물론 마이너 여론조사 ARS 조사들은 응답률이 약하죠. 근데 응답률이 약했다 그래가지고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정치 고관심층들이 응답하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5%가 하락해요. 5%. 지난주에 40점 몇 %였는데 이번 주에 36%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리얼미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리얼미터는 문제가 있는 게 항상 친정부적으로 발표해요. 이 RN서치도 그렇고. 하여튼 5%가 떨어져서 36%야. 그 다음에 부정평가가 60%를 또 돌파해. 그 다음에 정부 그 잼버리 파행,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찍겠지만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윤석열이가 잘못했다가, 50몇 %가 나와, 50몇 %. 그 다음에 전북도 책임이라는 게 20%야. 전북도 책임 없어. 윤석열이 대통령실이나 국힘 쪽에서 우리 책임이다 그러면 전북 책임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방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개 집행위원장이고 집행하고 중앙정부의 조직위에 여가부의 지시를 받아서는 전라도의 책임이다 그러면 그걸 얻게 되는 거야. 그럼 애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조직의 대부분이 말해 70%가 전라도 출신이다, 전라도 공무원이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전라도에서 인원을 빌려준 거야. 그러면 조직이 중앙정부 조직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건 조직이 소속이 되지 전라북도 소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올림픽 월드컵 다 그랬다고. 응? 그리고 새만금 어쩌고 저쩌고 새만금 돈을 11조나 땡겼다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앞으로 터질 거예요. 그럼 가덕도는 어떻게 되냐고 묻죠. 평론가 놈들이 나와서. 가덕도는 그러면은 그거는 왜 하냐? 그거 부산 엑스포에서 하는 거 아니냐? 거기 씨발 수십조가 들어가죠. 예타 면제도 해줬죠. 그럼 TK 홍준표 공항은 또 들어가죠. 근데 새만금은 똑같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세 개 다. 가덕도 신공항, TK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앞으로 합리적인 그 지식인들은 그런 식으로 볼 건데 이게 기가 차죠. 이제 이래서 대부분이 국민들은 7, 80%가 윤석열 책임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전라도에 뒤집어 씌우고 민주당으로 뒤집어 씌우는 국힘은 이게 선거 전략이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오판을 하는지 오판인 줄 알면서도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한테 얼마나 충성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마마한테 얼마나 충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이 틀릴 수가 없어. 내년 총선 끝나면 또 부정평가를 그 부정선거를 갖고 와서 앵벌이 유튜버들이 돈 벌 거예요.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죠. 완벽하게 집니다. 오판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변했어요. 지금 국힘이. 이까지 하겠습니다.